중년 우울증은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환자 수가 많지만 실제 자살 사망자 수가 남성이 2배 이상 높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남자들도 여자들만큼 힘들고 우울하지만 겉으로 드러내거나 제때에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안녕하셨습니까? 어서 들어오십시오.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남성 구독자분들에게 유난히 인기가 없는 저 자작이 드디어 그분들께 점수를 딸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의 제목이 남자를 위한 마음관리법 젠틀 마인드거든요. 왠지 여성 편에선 여성들을 위한 책들을 접해볼 기회는 많았는데요. 남성들을 위한 책들이 많지 않았어요? 아닌가? 내가 관심이 없어서 눈에 안 띄었을까요? 그럴 리가요. 인트로에서 들려드렸던 거 말이죠. 우울증 환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2배가 많은데 정작 자살 사망자 수가 남성이 여성보다 2배가 높다는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사점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요즘 내가 좀 이상하기는 한데 그냥 참을만 해. 다들 그렇게 산대. 좋아지겠지 뭐. 야, 정신과 다니면서 쓸 시간이랑 돈이 어딨어. 애들 학원비 보태기가 얼마나 빡빡한데. 이러다 말겠지. 근데 요즘 왜 이렇게 아무 때나 눈물이 나냐? 어떨 때는 내가 아닌 것 같아. 나름 정신력으로 삶을 다잡고 20-30년을 끌고 왔지만 나를 돌보지 않고 나를 들여다보지 않았던 이들에게 이 책은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잠시 멈춰서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는 처절하게 열심이면서도 정작 자신의 행복에는 소홀했던 대한민국 중년 남성들이여,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이 책의 저자는요, 박정효, 우보영, 펴낸 곳은 토마토 출판사입니다. 저자 박정효님과 우보영님은요, 블룸 컴퍼니라는 회사에서 국내 유수의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상담 심리학을 접목한 마음 챙김과 긍정심리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박정효님은 대표이자 최고 행복 책임자 CHO, 보통 CEO라고 하는데 이곳에서는 CHO, 최고 행복 책임자라고 불리신답니다. 멋진 것 같아요. 나도 CEO 말고 CHO가 되고 싶어요. 이 책에서는 중년 남성의 두 번째 삶에 대해서 짚어봐야 하는 파트를 크게 3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 일을 하는 마음. 두 번째, 관계를 유지하는 마음. 세 번째, 나를 찾는 마음. 일, 관계, 다시 또 나. 저자의 의도로 보자면 남성의 삶은 그냥 크게 2가지로군요. 일과 관계. 일에 관해서는 출근길, 휴식시간, 퇴근길. 두 번째, 관계에서는 배우자, 자녀, 상사, 후배. 또 세 번째, 나를 다시 찾는 마음은 마음 웰빙, 자기인식, 마인드셋, 최고의 나,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본문 살펴볼게요. 남성분들이여, 우리는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위트 넘치는 젠틀한 중년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삶은 진심이다. 남자가 중년이 되면 갑자기 눈물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다. 나름 정신력으로 삶을 다잡고 20-30년을 끌고 왔지만 해마다 나이가 들수록 몸 근육이 흐물거리듯 감정을 잡고 있던 뇌 근육도 힘이 풀린다.
어쩌면 약해져가는 나를 몸이 먼저 알아차리고 이제 타인들과의 감정을 나누라는 돌봄의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다. 반대로 중년이 되면서 눈물은커녕 웃음마저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다. 오랫동안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감정적이라는 단어가 이성적이라는 단어의 방해물로 느껴져온 탓에 불필요한 감정 소모는 가급적 피해왔다. 그러다 보니 감정을 느끼는 뇌도 자연스럽게 퇴화해버렸다. 어느새 둔감한 남자, 냉정한 남자, 그저 무뚝뚝한 중년 아저씨만이 남았다. 감정뿐 아니라 생각의 뇌도 굳어져 간다. 이제 새로운 것보다는 익숙한 것이 편하다.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오랜 시간 쌓아온 내 경험이나 신념의 프레임은 굳건하다. 세상을 보는 나만의 필터가 되어 빠르게 정보를 걸러내어 결론을 내려준다. 또 기억력, 창의력, 계산력 등 머리 쓰는 힘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낀다. 미국의 심리학 잡지 사이컬러지 투데이에 의하면 인간은 45부터 기억력 감퇴와 학습 능력이 저하되고 사고의 민첩성이 매년 4에서 5%씩 감소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한다. 어쩌면 중년이 되어 꼰대로 보이는 이유는 마음의 힘이 떨어지고 뇌가 굳어지는 것을 감추기 위한 방어 기조로 발휘되는 일종의 아집일지도 모르겠다. 마음도 관리나 운동을 하지 않으면 나이 들수록 퇴화 속도가 빨라진다. 그런 중년에게 요즘 세상의 변화 속도는 벅찰 때가 많다. 변동성이 높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한 환경을 따라가다 보면 머리도 아프고 마음도 지친다. 대처할 방법도 잘 모르겠다. 그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묵묵히 버티고 또 버틸 뿐이다. 겨우 버티고는 있지만 마음은 늘 복잡하다. 신체 노화와 질병을 하나씩 몸소 경험하기 시작하면 일상에서도 걱정과 불안이 그림자처럼 찾아온다.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나는 몇 년을 더 일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계산이 항상 머릿속에서 돌아간다. 가족에 대한 책임, 은퇴 후 삶의 수준 같은 진지하고 무거운 질문을 마주해야 한다. 마음이 이렇게 자꾸 떠다니다 보니 현재 삶에 대한 몰입이나 만족감도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이 마음의 자리를 잡고 점점 자라기 시작한다. 그러다 문득 누군가 요즘 별일 없어? 라고 물어보면 괜찮다라는 한마디로 힘든 마음을 감춘다. 안 그래도 외로워지고 사회생활이 불안해지는 시기에 불안한 마음까지 들키고 싶지는 않다. 그렇게 모르는 척, 괜찮은 척, 돌보지 않은 마음은 점점 무뎌지고 둔감해져 나조차 내 마음을 알아차리기 어렵게 되어버린다. 중년이 되어서도 마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첫 번째, 자기 인식이 어렵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한 채로 자신이 해왔던 행동 패턴을 반복한다. 내 감정과 그와 관련된 생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니 그로 인한 자신의 행동을 알아차릴리 만무하고 당연히 변화하기는 더욱 어렵다. 두 번째, 타인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 내 마음도 보기 힘든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여유는 더욱 없다. 주변 사람들이 감정, 가치, 행복 등 속 깊은 이야기들에 관심을 가질 때에도 공감은커녕 소통이 어렵다. 그렇게 멀어지다 꼰대가 되고 혼자가 된다. 그렇게 둔화한 마음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힘들어진다.
마음이 복잡하면 정보를 제대로 인식하기 어렵고 시야가 좁아져서 다양한 대안을 보기가 힘들어진다. 또 복잡한 마음은 관리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이 잡초마냥 알아서 자란다. 그렇게 나만의 필터를 바탕으로 정보를 거르고 익숙한 패턴대로 늘 하던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다 보면 경험은 확신이 되고 확신은 신념이 되어 또 다른 경험을 만든다. 그리고 그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하는 순간 꼰대라고 불리는 옛날 사람이 되어버린다. 마음을 관장하는 뇌도 몸이다. 나이가 들면 노화한다.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의도적으로 훈련하면 마음도 젊고 건강하게 유지가 가능하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기업에서도 마음 챙김 같은 프로그램에 관심이 높아졌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기업 현장에서 리더와 구성원 대상의 긍정심리와 마음 챙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마음관리 워크숍을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유형을 만난다. 그 유형을 보면 크게 5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1. 마음 포기형. 마음 그까짓 것 참으면 되고 신경 쓰지 않다 보면 괜찮아진다고 믿는다. 2. 마음 맞추형.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다. 술이나 담배로 하루하루를 견딘다. 3. 내 맘대로형. 넷플릭스 보기, 멍 때리기, 애완견 눈 마주치기 등 효과는 모르겠지만 나만의 관리 방법이 있다. 4. 마음 아픔형. 아픈 것도 서러운데 주변 몰래 심리상담이나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 5. 마음 건강형. 평소 마음 건강에 관심이 있고 자연스레 마음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많지는 않지만 마음 건강형을 만나면 느낌 자체가 다르다. 그들을 보고 있으면 젠틀하다라는 말이 바로 떠오른다. 단순히 젠틀맨 같은 이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을 만나면 활력이 넘치는 것처럼 마음을 잘 관리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본적으로 부드러움과 따뜻함이 느껴진다. 그리고 그 마음은 행동과 말, 표정에서도 나타난다. 무뚝뚝한 꼰대 같은 무기력한 수식어 대신 부드럽고 따뜻하고 위트 넘치는 중년들이 있다. 거친 사회생활 속에서도 거칠어지지 않고 나이가 들수록 더 젠틀하고 멋진 어른이 되어가는 사람이 있다. 아마 그들의 차이점은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관리할 수 있는 젠틀 마인드를 가졌다는 것이 아닐까. 당신 주변에 젠틀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을 떠올려보자. 대부분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잘 공감하고 친절을 자주 베풀고 늘 미소를 지을 줄 알고 자기 자신만큼이나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행동한다. 그래서 연령대와 상관없이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 일상 속에 좋은 일들이 많다. 반가운 소식은 뇌과학과 심리학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마음 관리에 대한 콘텐츠가 풍부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는 서적들도 많아졌고, 특히 스스로 마음을 관리하고 마음 건강을 증진하는 방법들도 많이 연구되고 있다. 이는 젠틀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젠틀마인드는 텍스트가 아닌 경험이 되어야 한다. 10년 동안 기업 현장에서 긍정심리와 마음 챙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의도적으로 경험하는 방법과 내 마음의 작동 원리, 마음이 방황하지 않고 현재에 머무는 방법을 교육하면서 다양한 리더와 구성원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 책은
그 현장에서 만나온 익명의 중년 남성들의 이야기에서 시작한다. 그 이야기 속에 자신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심리학 기반의 이론과 인사이트를 마음 체크업에 담았다. 그리고 스스로 마음 건강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과 일상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습관들을 마음 피트니스에서 소개한다. 마음도 몸처럼 관심을 가지고 운동하면 좋아진다. 2일, 관계, 나라는 영역에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점검하고 마음 운동을 해보자. 그 과정에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영향을 주는 젠틀 마인드가 만들어질 것이다. 마인드셋. 마음은 다짐보다 기술이 필요하다. 중년. 인생의 중간 지점에 도달하면 지금까지의 삶의 데이터가 꽤 쌓여 있다. 세상 물정 모른 채 무작정 꿈을 꾸고 열정을 불태웠던 시절과는 다르다. 인생 대박치는 법은 아직 몰라도 쪽박 차는 법은 배운 것 같다. 그래서 매사에 더욱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결정하게 된다. 사람들에게 태어나면서부터 100살까지의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하면 각자의 삶에 관한 관점이 드러난다. 한 해 한 칸씩 점을 찍어서 연결하는 사람도 있고 5초 만에 100살 인생 그래프를 완성해서 시간이 남는 사람도 있다. 그래프 모양도 가지각색이다. 지금이 최고점인 종 모양도 있고 평탄하던 삶이 60살부터 가파르게 떨어지는 그림도 있다. 말년으로 갈수록 인생의 그래프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이유를 물으면 나이 들면 몸이 여기저기 아플 것 같아서, 나이 들면 외로울 것 같아서, 나이 들면 경제적으로 힘들 것 같아서 다들 비슷한 답변을 댄다. 앞서 마음 웰빙 편의 153쪽에서 언급한 5개 삶의 영역들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 예측한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면 그들의 답은 간단하다. 주변 사람들을 보니 그동안 열심히 살았어도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면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아서 힘들어 보이는데 나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고 한다. 반대 경우도 있다. 태어나서 현재까지는 인생 굴곡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도 현재부터 미래의 그래프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간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다. 물론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잘 극복해온 것처럼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이제 나름 연륜이 쌓여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 덕분이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스스로 목표나 범위를 정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예전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인다. 주변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이 차이를 단순히 미래에 대한 낙관주의와 비관주의로 나눌 수도 있지만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 캐롤 드웩의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을 적용해 보면 더 깊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사람의 능력과 지능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고정 마인드셋이고 개인의 노력, 배움, 인내에 따라 능력과 지능이 끊임없이 발달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성장 마인드셋이다. 우리는 삶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과제를 마주하게 된다. 이때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생각, 말, 행동이 달라진다. 만약 고정 마인드셋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노력해도 소용없을 거야. 실패하느니 도전하고 싶지 않아. 지금 수준이라도 유지하려면 더는 실패하면 안 돼. 그러니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은 위험해.
같은 생각에 익숙해진다. 반면에 성장 마인드셋은 사람의 능력은 노력한 만큼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자세이므로 실패해도 도전 과정에서 의미를 찾고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통해 성장한다고 믿는다. 특히 현재의 실력이 나의 모든 것을 평가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장애물을 맞닥뜨려도 계속해서 도전한다. 누구나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이 마음속에 공존한다. 현재 어떤 마인드가 나에게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나이는 상관없다. 중년의 삶, 성장 마인드셋을 바탕으로 다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인생 2막을 우상향으로 이끌 것이다. 마음 체크업. 인생을 긴 여행이라고 생각해보자. 숨가쁘게 앞만 보고 걸어오다 잠시 한숨을 돌리며 뒤를 돌아보니 한 발 한 발 점을 찍듯 이어온 나의 선택들이 어느새 내가 걸어온 길이 되어 있다. 물론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은 아니었다. 곧은 줄만 알고 걸어온 길이 다시 돌아보면 가파르고 거칠고 굽은 길일 때도 있었고 굽이지고 힘든 길이라 생각했던 길을 돌아보니 그리 험난하지만은 않았음을 한참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다. 이런 과정에 사람들은 연륜이라는 이름을 붙여 뒤늦게 알아버린 삶의 지혜로 포장해서 말한다. 삶은 끊임없는 굴곡의 연속이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물론 굴곡의 높낮이나 주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좋은 때가 있으면 힘든 때가 있고 힘든 때가 있으면 좋은 때가 찾아오기 마련이다. 중년이라는 시기는 자신의 인생 그래프에서 어떠한 식으로든 변곡점을 맞이하는 지점이다. 그것이 하향 곡선일지 상향 곡선일지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시간이 약이다 라는 말만 믿고 지금까지는 시간에 나를 맡겨 상황이 저절로 해결되기를 바랐다면 이제는 심리적 기술과 자원을 활용해 난관을 극복하고 자신의 인생 그래프를 우상향으로 만들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보자. 인생 그래프를 우상향으로 만드는 마음의 기술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앞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자신이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성장 마인드셋을 갖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과 마음가짐이 나를 계속 도전하고 성장하게 하는 동력이 된다. 두 번째는 누구나 인생 그래프에 굴곡은 있으니 난관의 순간이 오더라도 주눅들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회복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그래프가 하락하는 순간에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 바닥에 머무르는 시간을 줄이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적 자원을 형성하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자원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표현한다. 회복 탄력성을 높이려면 좋아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여행을 떠나는 등 의도적으로 긍정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을 하면 좋다. 이는 부정 정서에서 벗어나 원래 상태로 빠르게 회복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 자신을 믿어주는 심리적 지지자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다시 일어설 힘을 준다. 세 번째는 예전과 같은 열정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되는 동기를 촉진하는 것이다. 어떤 목표를 향해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힘을 동기라고 말한다. 동기는 크게 외제 동기와 내재 동기로 구분한다. 외제 동기가 우리에게 익숙한 당근과 채찍, 즉 보상과 처벌에 대한 동기라면 내재 동기는 그 자체로 즐겁고 만족감과 성취감이 드는 활동이나 경험, 그 자체에 대한 긍정적 동기를 의미한다. 많은 사람이 외제 동기에 의해 움직인다. 단기적으로 매우 강렬하고 자극적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당신도 지금 하는 일이나 활동에서 물질적인 보상이나 페널티 때문에 애쓰고 있을 수 있다.
만약 직장에 대한 불안감이나 주변 눈치 때문에 이번 달 억지로 실적을 달성했다고 치자. 잠깐은 기쁘고 뿌듯할 수 있지만 이 생활을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까? 또는 이번 달 상여금으로 50만 원을 받아 신나게 출근할 수 있다고 치자. 이 동기부여는 과연 얼마나 갈까? 한 달? 3개월? 3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상과 처벌 같은 외제 동기는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애쓰는 것도 결국 마음의 자원이기 때문에 자원이 고갈되면 더 잘할 힘도 바닥난다. 그래서 그래프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내재 동기를 경험하거나 외재 동기를 내재 동기로 바꾸면 상향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다. 또 같은 활동을 외재 동기보다는 내재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도 성과가 높게 나타난다. 자기 결정성 이론으로 동기 연구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대시와 라이언은 내재 동기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목표를 세우고 일하는 방법을 스스로 정하고 그 일을 하면서 인정도 받고 잘하고 있다는 기분을 느끼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 자연스럽게 그 일이 좋아진다. 그럼 열정이 생겨서 억지로 했을 때보다 당연히 성과도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는 성장 마인드셋과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다는 회복 탄력성, 그리고 몰입과 열정을 이끌어내는 내재 동기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 그래프를 우상향으로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작나무 생각. 두 번째 삶은 진심이다. 나름 정신력으로 삶을 다잡고 20, 30년을 끌고 왔지만 해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근육이 흐물거리듯이 감정을 잡고 있던 뇌 근육도 힘이 풀린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약해져가는 나를 몸이 먼저 알아차리고 이제는 타인들과 감정을 나누라는 돌봄의 신호라는 것을 알아채야 한다고요? 어쩌면요, 중년이 되어서 꼰대로 보이는 이유는 마음의 힘이 떨어지고 뇌가 굳어지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방어 기제로 발휘되는 일종의 아집일지도 모르겠어요. 마음도 관리나 운동을 하지 않으면 나이 들수록 퇴화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니까 정말 고민됩니다. 몸 운동하는 걸로도 시간이 없는데 마음 운동도 해야 된대요. 문득 누군가가 요즘 별일 없어? 라고 물어보면 괜찮다 라는 한마디로 힘든 마음을 감추려고 합니다. 들키고 싶지 않다. 무시하고 살다 보면 없어질 감정이다 라고 하면서요. 중년이 되어서도 마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자기 인식이 어렵답니다. 내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두 번째, 타인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당연히 힘들어지겠죠. 마음을 관장하는 뇌도 몸입니다. 나이가 들면 노화합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의도적으로 훈련하면 마음도 젊고 건강하게 유지가 가능하답니다. 앞서서 5가지 유형을 살펴봤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죠. 마음 건강형. 평소 마음 건강에 관심이 있고 자연스레 마음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마음 건강형을 만나면 젠틀하다라는 말이 바로 떠오른다고 했어요. 마음을 잘 관리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본적으로 부드러움과 따뜻함이 느껴진대요. 자, 우리들의 목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위트 넘치는 젠틀한 중년 남자가 되자. 마인드셋. 중년. 인생의 중간 지점까지 도달하면 지금까지의 삶의 데이터가 꽤 쌓여 있겠죠. 인생 대박치는 법은 아직 몰라도 쪽박 차는 법은 배운 것 같다고요. 그래서 매사에 더더욱 조심스러워지고 신중한 결정을 하게 된답니다. 두 가지 마인드셋이 있었죠. 고정 마인드셋. 사람의 능력과 지능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보는 관점이고요. 성장 마인드셋. 개인의 노력, 배움, 인내에 따라서 능력과 지능이 끊임없이 발달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말, 행동이 달라진다고요. 나이는 상관이 없답니다. 중년 이후의 삶. 성장 마인드셋을 바탕으로 다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인생 2막을 우상향으로 이끈다고 합니다. 자, 인생을 긴 여행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한 발 한 발 점 찍듯이 이어온 나의 선택들이 어느새 내가 걸어온 길이 되어 있습니다. 삶은 끊임없는 굴곡의 연속이라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중년이라는 시기는 자신의 인생 그래프에서 어떤 식으로든 변곡점을 맞이하는 지점인 것도 확실해요. 인생의 그래프를 우상향으로 만드는 마음의 기술은 3가지가 있었습니다. 다시 볼게요. 첫째, 자기가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질 것. 둘째, 난관의 순간이 오더라도 주눅들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회복 시간을 줄이는 것. 셋째, 열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동기를 촉진하는데 외제 동기와 내재 동기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답니다. 외제 동기는 보상과 처벌에 의한 동기였고요. 내재 동기는 그 자체로 즐겁고 만족감과 성취감이 느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마음은 다짐보다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해야 돼, 이런 의도적인 노력이 포함된 다짐은 좀 벅찰 때가 있습니다. 일정하지도 않아요. 어떤 아침에는 에너지가 200%인 것 같다가도 또 어떤 아침에는 0%도 안 돼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저자의 말에 크게 공감을 합니다. 마치 습관처럼요. 법칙을 이해하고 습관화시키다 보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자아자 나는 할 수 있다. 이러한 구호 매번 외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 챕터를 읽는데 이 정도면 운명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유튜브라고 하는 시스템에게 인정을 받으면서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시즌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압박감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압박감에 시달렸던 저에게 이 책은 꽤 많은 삶의 힌트를 던져줬습니다. 성장 마인드셋, 저는 아주 천천히 매번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난관이 오긴 했는데 주눅들지 말자라는 결심. 보상이 있었던 외제 동기에만 의존하지 말 것. 12만 명에 이르는 나무님들과 교류에서 얻게 되는 이 큰 만족감을 잊지 말 것이라는 교훈들. 이렇게 오늘 남자를 위한 마음관리법 젠틀마인드 살펴봤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그만 물러갑니다. 또 좋은 책 들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